팟캐스트 EJ와 이동형 TV의 콜라보 EJ 378회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또 목소리에 힘을 좀 실어갖고 왔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요. 어디서 욕했는데? 댓글창에 여기저기서 많더라고요. 되게 왜 생긴 거는 산적인데 목소리는 소녀라고. 자랑인가요? 네, 예. 큰 소리잖아. 지금 장용진 기자하고 하객진 네, 하객진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나요? 잘 나오더라고요, 뷰가. 하객진 하면은 뭐 동접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녹화 방송입니다. 아 녹화야. 네네네. 자신이 없거든 사고 날까봐. 자신 생방을 못해 이 사람들은 둘 다. 사고 났잖아 몇 번. 그러니까 예. 정부적 판단이 안 되는 두 사람이 앉아서 뭘 한다는 거 참나. 뷰가 얼마나 나와요? 한 2-30만 뷰 나오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사람들 할 일 없다. 그걸 보고 있다. 아유.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현재 최진봉 교수는 여의도에서 7시에 끝났다는데 차가 막히나 보죠? 지금 45분인데. 저희도서 7시 끝난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왜 안 오는 거야? 돈에 한장해서 그래요. 잠깐 또 들려서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봐서 그렇습니다. 7시에 출발했는데요? 저는 뭐 같이 7시 저는 출발했죠. 그 제가 길을 잘못 탔구나 오늘. 여의도에서 왔어요? 아, 전부 다 여의도에서 왔구만. 같이 왔잖아요, 나 그러니까. 6시 20분에 출발했는데 같이 도착했잖아요 오늘. 그래? 나 올림픽대로 타고 성산대교를 탔거든요. 다 밀리더라고요, 다 오는 길에. 퇴근 시간이니까. 택시 타고. 예. 택시 기사님이 좋은 최진봉 교수는 아마 지하철을 타고 올 겁니다. 거기서 몇 번 갈아타서 가능하나 거기서? 저기서 걸어와. 대단하다. 아니 돈을 그렇게 벌면서 말이야. 이게 급한데 말 생방 예정돼 있는데 택시도 안 타고 말이야. 출연료 반만 줘야겠어. 왠지 또 아이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딘가. 그래 또 김윤혜 변호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맹활약 부탁드리고 박준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돼 있는데 처음으로 할 거는 그 싱글벙글 쇼. 빰 빠바빠빰 빠바빠빰 강석 김혜영의 싱글 벙글 쇼.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래 했죠. 두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고 30몇 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만둔다. 아쉽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다 꺾이는데 대안을 찾고 있었고 계속 아마 두 분도 아마 허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 김혜영 씨도. 예. 그래서 이제 신임 MC 정영진 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유, 정영진. 예, 축하드립니다, 정영진 씨. 축하할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맞자마자 바로 경향신문에서 이유진 기자가 싱글벙글쇼 새 DJ 정영진에 대해 비판 목소리 나오는 이유 이래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자 MBC 라디오가 33년 동안 싱글벙글쇼를 이끌어온 강석 김혜영 DJ 자신문하고 정영진과 백이성이 DJ로 발탁된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이날 싱글벙글쇼 공식 홈페이지는 1600개의 청취자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DJ 교체를 폐지라고 부르며 DJ 교체를 반대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청취자들이 다 당연한 거지. 그쪽을 예. 듣고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일부 청취자들은 새 DJ를 맡은 팟캐스트 진행자 정영진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영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송한 EBS 1TV 까칠남녀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에 섰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유진 네가 이 논란을 붙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썼지. 에? 이거 까칠남녀 보면은 이분은 좀 약간 여성 혐오로 하고 반대에서는 남성 혐오로 얘기해요. 그렇지.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정영진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성 혐오야. 아마 정영진이는 남성 혐오예요. 어. 남자를 싫어해.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무슨 여성 혐오야. 일베인들이 여성 혐오하는 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의리로 딱딱 지켜주잖아. 우리 뭐 김남국 있을 때 진짜 저 정영진 최욱 이런 방구도 안 했거든. 혹시나 지자한테 불똥 튈까 봐. 정영진 나왔어 이거 많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해주잖아 이렇게. 자 했는데 내가 이 기자가 문제라고 왜 생각했냐면 내 기자 그동안 쓴 어떤 기사를 썼나 쭉 찾아봤습니다. 이유진 기자 읽어드릴게요. 엄마를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이혼을 돕기로 했다. 우리 동거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 코미디 빅리그 여성 상품화 사과 재방송 VOD에서 방송은 편집 제작 신중 기할 것. 5분 안에 2억 버는 방법이 여성 상품화라고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발언이 왜 문제냐고요? 여성 소수자 사람 밖으로 소신투표 사표 아닌 미래 집회될 것? 3세 아동들의 러브라인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들을 올가매는 가면 주군 뛰어넘기 올라인에서 뜨는 K장녀 여성차별을 조목조목 말할 때 속이 다 쉬운 세상이 그댈 부정할지라도 여자답게 승리하라 영화 라락을 살림미천에서 가부장제 고발자로 K장녀 서설 입다. 페미 전문가냐 뭐냐?
기사가 온통 이런 거야 온통. 그러니까 정영진 딱 나오니까 딱 잘 걸렸다. 어? 논란을 만들고 싶지. 내가 더 웃긴 거는 여기 기사에서 5분 안에 2억 버는 방법이 여성 상품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코미디 빅리그를 깠어. 여성 상품화 했다고. 그리고 다음날 코미디 빅리그가 사과하니까 다시 여성 성상품화 사과 편집 제작 신종 계약 이렇게 네가 논란을 만들어서 사과하니까 다시 그 기사 썼잖아. 똑같은 겁니다. 정영진 네가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켜 갖고 만일 뭐 제작진 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진행 정신을 그러면 또 이렇게 했다 또 네가 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래? 어? 온통 그런 기사밖에 없어. 아유 정말 너 너무 화가 나면 이런 거 보면은 취재 진짜 쉽게 하네요. 네. 취재가 같은 아니지.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요 근래 보면은 정말 사실관계를 딱 나열해 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취재 안 해요. 여기서 변호사한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오케이 쓰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 진짜 많아요 요즘. 이 사람 여자예요? 여자야. 아니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그냥 알고 궁금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뭐 페미 논쟁 이런 게 너무 웃겨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일단 쓰리 연구전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팟캐스트가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미국 가서 이런 일로 고소고발 당했고 막 사람들이 들고 그랬다고 해봐. 다들 비웃어.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올 내용이야. 아니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5, 16세기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아유 그리고 정영진 발언이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발언이 문제면 그 방송에서 나왔을 때 논쟁했고 했잖아. 그걸로 꽂히지 이걸 새 방송 갔는데 그걸 또 옛날 거 끄집어내갖고 이거 문제라 방송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기자하면 안 돼. 온통 기사가 있다고 기사를 쓰고 말이야. 어? 경향신문 하여튼 아유 씨. 오늘 내가 너무 짜증나게 갖고 왔어 이거. 아니 밑에 왜 보내시네요. 사람이 밥줄을 끊으려 그래. 어? 제일 나쁜 짓이 사람 밥줄 끊는 맞아. 게. 안 끊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우리는 진짜 우리 쪽은 자 전단 화가라는 게 이명박 박근혜 때는 블랙리스트 걸려서 방송 못 나가. 블랙리스트 없어도 그냥 당연히 못 나가는 거였어. 그렇지. 그 정권을 바뀌었는데 또 못 나가. 이런 케이스.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 아유. 오늘 김영민 형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 작가 우리는 그냥 유튜브나 하고 살자 이러더라고. 돈 많이 벌면 되지. 그 형도 어디 못 나가거든 이제. KBS에서도 막말 프레임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맞아요. 참 답답합니다. KBS 진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KBS도? 진행도 안 했는데. 아니 그 김남국 변호사 논란됐을 때 그 뉴데일리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른 기사를 이제 우라카이 한다 그러잖아요. 베껴 써야 되는데 맨 위에 리드에 모태솔로라고 써 있다. 진짜 맞냐고. 이 변호사님은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모태솔로니까 얘가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면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될까요 방송을. 그렇죠. 그런데 들은 인간들 하나도 없어. 내가 10만 원 올렸는데 클릭 하나도 안 했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들은 사람이. 그럼 뭐야? 지금 김태현 말대로 전부 우라카이야. 네, 그렇게 야! 되고요. 진짜 김 변호사 말대로 니 진짜 취재 쉽게 한다? 남들 쓰면 우라카이 붙여넣기 복사해 그 기사냐 그게? 복붙. 어? 한번 들어보고 전화로도 해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장에 그 뭐 무슨 뭐 사실을 준비하는 모임가 나발인가 우리가 그 연구전 내렸잖아요. 그걸로 뭐 증거인멸이라고 그래. 야 증거인멸이 아니고 비공개 처리. 비공개 뭔지 알아?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면 풀어갖고 줘.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이냐? 그러면 기자들이 팟빵이나 우리 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어. 그렇죠. 삭제했다는데요? 아니요 비공개인데요? 전화 한 통 없이 전부 다 그것도 바다가 다 증거인멸이래. 야. 그리고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19금을 뭐 달았나 안 달았나 이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 내렸냐? 니들이 이따오로 이상하게 마타도어를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었으니까 내린 거야. 혹시라도 김남국 앞날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우리 출연자 앞날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알기는 안 하니 내가 자식들아. 이 작가는 본인 이름을 쓰라고 그러잖아. 네. 기자들이 이름을 안 써. 이 작가는 남자 2번이 아니야. 왜 남자 2번이라고 음성 변조하고 말이야. 모자이크하고 하지 말라고. 내 이름 다 깔아 얼굴 다 깔아 말이야. 이동형이라고 얘기하고 이동형. 진짜. 그냥 볼드모트네 볼드모트. 뭐 어떤 데는 또 친여 성향의 방송인 뭐 이동형 작가 이러더라고. 아, 맞잖아. 맞지. 나는 알릴레오 진행자로 적혀 있대. 야 진행자 아니야 얘. 진행 아니야. 뭐 좀 출연자. 알아보고 해라. 참내 미치겠다 진짜. 진행한 적도 없는 사람은 진짜 막 썼구나. 막 씁니다 막 써. 그런 호칭 하나도 다 명제인데 이를 대면 입증을 해야 박지형으로 되는 돼가지고 증거가 어때도 박지형으로 필요한 또 나와요. 저는. 증거가 필요한 명제인데 그걸 그냥 소홀히 하고 탁탁 써버리고 이게
인터넷에 나오게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죠. 아니 그랬어요. 네. 그거는 우리도 저 명제 하나를 다 입증해야 돼. 뭐 김용민처럼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그 이제 걸라고 모로폼과 함께 걸라고 그랬는데 야 박순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어. 애매해요. 애매해. 뭐 어떻게 애매하게. 빠져나간 법리를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때 있는 사실 혹은 의혹을 논평으로 해석하면 내 말을 유추하고 논평하면 그건 안 걸리거든. 네.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순자가 다 그런 식으로 나갔더라고. 뭐뭐처럼 보이는 뭐뭐 같은 이렇게. 확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어. 않고. 그래 박순자는 사실이 아닌 가치 판단 비슷하게. 가치 판단은 안 걸리거든. 그런데 박형준은 좀 걸릴 것 같대. 근데 박형준하고 정의당 이게 정의당 논평 그건 내 걸 겁니다. 정의당 논평은 확인됐다 그랬거든. 네. 여성 비하라고 확인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이 소송을 참여한다고 같이 왔습니다. 더 들어오세요. 더. 이 승소하면 M빵으로 아니 푼바이로 나누겠습니다. 1인당 한 5천 들어갈 거야. 거의 안 돌아가네. 소송 비용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좋다. 네. 저기 우리 로펌 관계자 나와 계시는데 여기 로펌이야. 여기 그 대표한테 연락해요. 용병도 부르라 그래. 용병 변호사 다 불러갖고 예, 알겠습니다.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박지원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아, 방송해야 되니까. 피고발이네요. 피고발이. 방송해야 되니까. 맞아.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이야기는 조금 잊혀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서 요거 한번 잠깐 다루고 그다음에 광고 듣고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 있죠. 백모 검찰 수사관. 수사. 네, 검찰 맞아. 검찰 수사 받다가 근데 이제 본인이 아이폰 있었잖아요. 근데 잠겨 있었잖아요. 비밀번호. 그래서 그걸 뭐 못 푼다. 뭐 이스라엘 기술자 불러야 된다. 뭐 근데 그 변사처로 발견이 돼서 원래 변사자 처리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경찰에서 이제 아이폰 갖고 이제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내놔 아이폰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내놔 못 줘. 뭐 이렇게 돼서 뭐 그래 그러면은 이거 풀 때 같이 해 뭐 이러다가 계속 비번 못 풀다가 넉 달 만에 풀었어요. 겨우 풀었어. 풀었어. 이스라엘 사람이 풀었어.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서 이제 결국 수사는 경찰이 시작을 해야 돼요. 경찰한테 그 휴대전화를 줘야 되잖아요. 싹 잠가서 줍니다. 그러니까 맞아. 니들도 다시 풀어라. 우리는 뭐 날려준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열받았고, 근데 이유는 이래요. 수사료 유출이니까 못 주겠다라는데 수사 기관이 우리나라 두 군데예요. 크게 그러니까 같은 수사기관인데 뭘 수사자를 유출하고 경찰 검찰이에요. 다른 나라 경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락을 걸어놓고 비번 지들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경찰이 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 뭐야 이거 행정 낭비지 이게. 그렇지. 그건 100% 맞네요. 왜냐면 국가 예산으로 한 거잖아. 결국 검찰도 그렇죠. 국가 예산으로 한 건데. 뭐, 네 거기서- 돈으로 했냐? 아니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비번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 불러가지고 풀었잖아. 거기에 또 국가 예산 낭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풀었으면 그거 경찰과 공유하면서 경찰은 변사 사건 관련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기관이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각자의 그렇게 업무를 할 해야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잠궈서 줬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건 시츄에이션이에요. 물미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지금 막 나가는데 사실 이렇게 변사자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놔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없던 일이에요. 그날 압수수색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검찰이 언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같이 한 1시간 정도를 앉아 있는데 그 밖에서 의경에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여자 검사님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걸어와서 요것만 딱 챙겨갖고 넣고 갔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참 기다렸는데 아휴, 그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렇게 이례적인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경찰이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전부 다 수색영장 반려하고 말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 지금 지들이 풀어서 자료 받았잖아. 지금 다운 받았잖아. 그럼 이제 경찰 니네가 수사해봐라. 그렇지, 알아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야 다시 잠궈. 그게 아마 좀 말이 바꿔- 안 되는 거야. 바꿔서 다시 잠가라. 장가라. 야 알려주지 마라. 근데 아마도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별게 그래서 없으니까 잠궈줬다? 잠궈가지고 니들도 돈 들여서 해봐라 이런 뜻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별게 없겠죠.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심지어 더, 언론 플레이용 자료도 안 나온 그렇죠.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벌써 흘렸을 건데 네. 있었으면.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는 얘네들 니네들 애 먹어봐라라고 잠근 거잖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가기관은 수사기관이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 대한 권력에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휘하고. 이거 바꾸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전문 용어로 양아치 짓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검찰에 불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지우고 준 거다. 재판 넘어가고 나면은 못 건드니까. 그래서 이제 네. 지었다기보다는 그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복구 가능한 네. 가능한데 시간이 이제 끌겠죠. 네. 그래서 그치,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 돼요. 또 4개월 걸릴 거니까. 4개월 걸릴 거니까. 최소- 사개월 그런 걸리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 이게- 지금 휴대폰에 담긴 통화 목록하고 문자 내용 일부는 또 경찰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의미 없는 거 좋겠지. 지금.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뭐냐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야, 근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기술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좀 웃기겠다. 이게 그렇지. 대한민국 뭐냐? 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얼마나 우습게 어. 보겠어요. 여기 가서 돈 벌고 똑같은 일을 하고 두 군데서 돈 버는 거잖아요. 야, 그건. 너거 같은 나라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 기관이지만 수사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는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같은 경우면 지금 다른 데서 수사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은 다 그냥 복사해서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기들은 되죠. 받아서 해요. 안 주면 하죠. 난리 나요. 수사 지휘가 원래 수사 지휘도 정상적인 있지만 거잖아요. 그 자료 입수에 관해서도 일종의 그 수사 기관으로서 사실 조회권이 있거든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저기 등기부 등본이나 호적이나 이런 거 떼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수사 기록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다 조회해서 본다고요. 근데 그걸 이게 안 안 된다, 보여준다는 이게. 거예요, 지금. 야, 그 양반 찾으면 되겠다 경찰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 번호 할까요 비밀번호? 돈 주고 돈 줄 테니까 밝혀달라고. 카톡으로 보내라고. 참네. 어이없네. 코미디. 이거야말로 그 뭐 저기 재정에 관한 법률들 보면 예산 저 낭비니까. 이게 국고 그렇지. 낭비죠. 지난번에 낭비죠. 국정원장 있잖아요. 그거 국고 손실죄. 그래, 걸어야겠는데 이거 고발을 저희가 기사를 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공익적으로 좀 네. 누가 고발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이없어 갖고 왔고요. 아유, 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기자회견 열어서 대국민 사과했는데 뭐 이거는 뭐 예정되는 거긴 해요. 예. 뭐 준법 감시 뭐 준법 감시위원회. 위원회. 거기서 이제 하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 진짜 대한민국 정말 잘 돌아간다. 정말 잘 돌아가는데 일단 김태 기자 준법 감시위원회가 뭐예요? 삼성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삼성 내부에. 그러니까 얘네가 범법을 저지르면은 여기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강제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답변이 너무 짧아. 간편하게 자 그럼 박지훈이 좀 부연 설명. 이거 왜 사과라고? 기자야 이 김 기자야. 명료하게 야 하객진을 이런데 왜 신발이 본다고? 뭐야, 이거. 진짜. 아직도 안 이거는 들었네, 지금 방송이. 말씀하신 건 이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 네네네. 준법감시인 같은 경우 내부 기구인데 지금 현재 준법감시는 아무런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없는 외부 기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주식회사로 만드네 안 만드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왜 실체도 없는 거죠. 얘기가 뭐. 나왔냐면 정준영 부장 판사입니다. 정준영 부장 판사가 이제 파기 한송심이죠. 한송심 과정에서 미국 양형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준법 감시제도 미국에서 회복적 정의 사법 절차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만약에 반영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론했고요. 그것을 만들어 보지 않으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래서 바로 예, 만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미국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사과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판사가 집행유예로 빼줄게. 자 전직 판사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 판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명숙 재판 때도 그걸 좀 간과해서 제가 그때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공소장 변경 요구를 재판부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서 했는데 무죄 안 해요. 그건 100% 유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죄로 바뀐다는 사인이었는데 변호인은 그때 몰랐는 것 같아요. 변호인들은 막 아무
예, 그 무죄가 계속 나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좀 그랬었는데 재판부에서 뭔가 당사자한테 요구를 할 때는 이 요구 맞춰주면 내가 뭔가 해줄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징역 3년 집행 5년이에요. 이거. 재판부가 요구해서 했어. 네. 그랬는데 그렇지만 넌 실형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 병신만 되고 그렇게 하는 재판은 없어요. 진짜. 야 우리나라 재판부 참 친절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친절해요. 눈치를 탄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때 JTBC랑 다 나왔지만 이게 법인이 양벌 규정 같은 걸로 처벌받을 때 그 벌금 깎으려고 미국에서도 만든 거지. 무슨 재벌 총수 봐주려고 개인의 범죄를 봐주려고 있는 아니지.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아닌데. 그런데 고려되는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는 아니죠. 게 이제 다 우리나라에 그래.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검이 야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이제 봐주려 그러지. 저 우리는 이 판사하고 재판 못 합니다. 바꿔주세요. 바꿨습니까? 기피가 기피 됐어요. 신청. 신청을 받았는데 기각이 됐고요. 지금 항고 제한고로 표현합니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는 대법원에 제한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지금 심판 대기 중입니다. 근데 기각이 되면서 나왔던 사유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예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땐 예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라 같은 고등 법원 그 같은 부장 판사들끼리 판사입니다. 제가 진짜 재판 잘못하고 있네 이 말을 못 쓰는 거죠. 예. 제 식구 감싸기. 예. 예, 제 기피해서 같은 신급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혹시 정준영 판사가 삼성 엿먹이려고 이재용 엿먹이려고 다 했는데. 이렇게 놓고 실형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정준영 부장판사님 특징이 경력상 뭐냐면 그래. 회생 재판부 있을 때 미국의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GM 같은 게 뭐 굿컴퍼니 배드컴퍼니로 자산 싹 분리한 다음에 한 2주 만에 배드컴퍼니는 그냥 청산 들어가고 굿컴퍼니는 바로 회생 종결한 다음에 정상회사로 다시 출범하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 회생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걸 국내에 도입해 가지고 회생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서 좀 승진 코스를 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료를 보고 재판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회생인데 네. 형사 재판에 형사에 왜 이걸 따라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그것도 뭐 되죠. 사람에 대한 건지 법인에 대한 건지도 안 그렇죠. 따지고 적용하겠다. 이건 조금 무리한 거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정준영 재판장 얘기 때문에 오늘 사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만들었고 위원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과를 잘못해버리면 지금 삼바 관련해서 회계 수사받고 있거든요. 곧 자백이 이재용 조사받습니다. 다 조사 끝났어요 거의. 그리고 만약 사과하면서 제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좀 뭐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 막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자백이 돼버려요. 그렇죠. 혹시나 정준영이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아니 근데 뭐 이재용이 또 바보가 아니고 여기도 또 저 초윤리 변호사들이 붙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방금 박지훈 한 말이 싹 빠졌어. 그건 안 했어. 정말 이상하게 그러니까 발. 원래 사과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야 지금 사과는 사과인 듯 아닌 듯 깃든 만 듯 그런 솔직히 사과. 말해서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경영권 승계한 거는 현금이니까 일단 챙기고 내 자식들 승계는 나중에 보자면서 안 할 수도 있다라면서 어음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거는 어음을 끊고 일단 자기 건 현금은 다 챙기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네. 그렇게 하면 자, 일단 그 내용 설명했어요. 방금 승계 얘기했습니다만. 네, 오늘 딱 두 가지 크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무노조 경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뭐 노동 3권을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내 아이들한테 승계를 하지 않겠다.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저는 여기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게 경영권 승계 의혹을 얘기를 했으면 국민연금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아까 나오면 시인하는 게 되니까. 자백이 돼버리니까요. 자 그런데 네. 경영권 승계 문제 이제 4세 경영을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저 이병철 씨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경영 안 하겠다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용해지고 복귀했거든. 맞아. 매번 거짓말했어. 그래서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도움이죠. 이거. 언제 죽을 줄 알아? 부도날 수 있는 어음. 모르는 거고 네.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우리 아들에게는 경영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조카가 하면 어떡하지? 야 조카가 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런 말 의미가 없는 게 나도 우리 아들은 재산 안 줄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럼.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우, 정확하게 그랬다. 사과를 하려면 내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나는 경영에 손을 띄겠다.
이러면 정확한 사과죠. 그리고 깜빵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정확한 사과인데 싹 다 빼버리고 어쨌든 뭐 심려를 졸라리 끼쳤고 뭐 조금 하는데 뭔가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래적으로 이제 법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골라서 하고 맞아. 있거든요. 예.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노조 관련해서는 야 헌법 87년도 헌법에 노동상권 있어요. 니들만 아는 거야 삼성. 헌법이 당연히 지키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만 안 한 건데 이거를 하는 걸 보고 엄청 자랑하고 있고 원래 해야 될 거를 안 했으면서 어이가 없죠. 그래요. 하여튼 사법 정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김태현 기자가 좀 활약할 시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싶은데 정경심 재판 관련해서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네.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캠페인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동네 옷가게에서 그동안 찜해둔 옷 사고요. 서점에서 책 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기분 좀 내고요. 식당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배불리 먹고요. 참 쉽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 골목 경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함께 녹여봐요. 예. 네. 어색하지 아, 않다. 괜찮아. 근데 이거 어색해. 서울시도 이게 재난 기본소득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더라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여기 안 한다고. 여기 안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여기 안 주고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박원순 시장 이제 대권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를 외면하고 정영진 채용만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서울로 가고 있어요. 네. 자 글루타셀 광고. 자, 두 번째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의 피부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자,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루타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재구매 고객이 많습니다. 대용량 이벤트 계속된다고 합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아, 이거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겠네요. 좋죠. 예. 예. 자 마지막 광고 읽으세요. 아, 세 번째. 헤이브로 샴푸. 세 번째 광고로는 탈모 걱정과 볼륨 걱정을 한 번에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입니다. 빠지는 머리, 자꾸 주저앉는 힘없는 머리는 탈모의 대표적인 걱정거리죠. 이제 탈모 걱정과 힘 있는 헤어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가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거 좋아 보이네요. 아 근데 저 한 두 번 감아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머리 좀 오늘 좀 풍성해 보이지 않나요? 탈모 방지와 함께 힘없는 모발에 볼륨감을 불어넣어주는 블랙 성분들이 샴푸만 해도 더욱 풍성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탈모와 머리 볼륨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트리플 블랙의 힘. 머리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헤이브로를 검색해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게 머리에 좋은 블랙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콩도 검은 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변선아님은 뭐 염색 안 합니까? 좀 해요. 뭐 흰머리가 좀 많은데. 아 그래요? 예. 염색 좀 하세요. 저분이 우리 저 강남에 출마했던 김한규 후보 서울대 동기입니다. 아니 그 한규 형이 내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젊은 거예요. 두 분이 딱 그 자기 나이 맞게끔 보이는 거죠. 한규 형이 그저 철없더만. 얼굴이 철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김한규 늙으려면 늙어야지. 후보 그 동창회 사진이 나왔던데 뭐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있더라고. 47이잖아 형하고 동갑이잖아 그죠? 아 그렇죠. 저도 밖에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 동창하고 찍으면 아 물어봤습니까 누가? 일찍 다녀요.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고. 아 잠깐만 확인합시다 그거. 뭐. 왜 늦었어요? 여의도에서 왔다니까? 이거 다 여기도 여의도에서 왔다고. 왔는데. 그래? 너 몇 시에 왔어? 나 7시 반에 왔다고. 그래? 나만 저기도 안 여의도에서 됐지? 왔는데. 왜 나만 왜 그러지? 내가 어디서 또- 왔어요 여기도? KBS? 아니 국회? 이상한데. 이상하네. 걸어왔습니다. 차비 안 주려고? 지하철 타고 왔죠. 둘이 같이 KBS에서 온 거야? 아니 저는 반대쪽 KBS 별관 쪽에서 왔고요. 별관 쪽에서 왔고 여기 예. 신관 쪽에서 오고. 네, 저 본관에서. 알겠습니다. 그냥 별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먼저 살펴볼게. 그 서울신문에 나온 음. 건데 팩트 체크
네. 요즘에 각 신문사마다 팩트체크 엄청 하더라고. 그렇지. 네. 얼마 전에 경향신문이 했었고요. 이번에 서울신문인데 이거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거 검찰 까는 거예요. 돌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을 딱 읽어보시면 돼요. 네. 검찰 관계자는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논문에 등재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봐 원서에 적지 않는 등 범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그 단국대 논문이 제1저자로 지난해 엄청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1저자 논문이 아니에요. 딴 거죠. 네, 그 체험활동 확인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논문이 제출이 안 됐는 게 확인이 됐으면 굳이 재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네. 그 체험활동 확인서만 낸 게 확인이 됐어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단국대 논문은 없다라고 팩트체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거는 범죄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기상밖에 안 되는 범죄도 없었을 뿐더러 이 공소 제기가 되질 않았어 이 부분은. 그 그렇죠. 입시 원서에 논문 등재 사실을 적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낭비죠. 그렇죠. 그게. 근데 검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조국 그 전 장관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짚고 아, 넘어가야 된다. 그 사건 피고인이 아닌데 그거 아닌데. 거기서 해야지 왜 딴 그래서 데서 심의라고 했어. 그래서 그 뒤에 네. 법원 관계자 얘기가 나와요. 예. 거기에 배경 설명이 너무 많으면 혐의 사실 외의 사실을 제출해서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자기가 그걸 깐 거예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걸 깐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이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도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언론이야, 언론. 언론이 자꾸 이걸 그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문제를 키운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 일부가 이 문제를 키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원서에 넣지도 않았고 범죄 협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키워서 결국 이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한 언론과 일부 검찰의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네. 사실은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핑계로 피의 사실을 살살 흘리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가짜네 이거 딱 걸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시 원서에 이걸 안 썼던 거죠. 안 필요 했던 없는 거죠. 얘기. 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사람 망신 주기만 하고 끝난 건데 그걸 갖다가 이 법정에서도 계속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변호인으로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검찰과 언론의 프레이에 놀아란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어? 맞아. 그렇게 작당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밝혀지면 얘기해야지. 안 하잖아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해. 안 해. 그렇죠. 그날도 제1저자 논문이 헤드라인에 쫙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날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 장 선배가 그 이게 10만 뷰 나왔다고 자랑을 하셔서 저도 10만 뷰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 단국대 교수가 그 재판에서 계속 그 판사한테 혼나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뒤집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 교수가 굉장히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말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해서 몇몇 기사들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중간 부분에 나와요. 검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검사들이 공소장에 적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결과물 논문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검사들이 내 변호사랑 나가갖고 얘기를 하고 오더니 그 변호사가 그 이렇게 대여섯 시간씩 싸우느니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정경심 교수 논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네. 검찰 그 조서 자체가 강압에 의해서 했고 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도 해봐서 알겠지만 네가 타겟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오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법정에 와서 뒤집었고 그러면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증명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11번의 수사를 받았대요. 근데 아들의 생활기록부까지 싹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영외고에는 그 부모님들이 전문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턴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거- 그걸 했지. 네, 선생님이 그걸 한 거죠. 디렉터라는 사람이 그 회사 그 학교에 있는 건데 여자의 전화가 왔다? 디렉터가 아니야? 그럼 정경심이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 인턴을 같이 보냈던 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 친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나와요. 뒤에 말이. 그러니까 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럴 수 보여요. 있지. 그러니까 어제죠 피디수첩 음. 그 방송 내용도 보면
검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거든. 뒤바꿔가지고 그 대통령 사위랑 연관되게 안 보이려고 그 짓거리를 이번에도 정경심 교수 수사 때도 했다는 거잖아요. 윽박 지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유도신문하고. 근데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이제 오늘 예고편이 나왔는데 한명숙 총리 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검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만호 맞나? 한만호. 사장 한만호가 계속 증언을 뒤집어요. 결국은 한만호가 이 나중에 진술 자체는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검찰이 그 와중에 그거 또 법원 2심 대법원도 마찬가지 그 진술 하나 믿고 유죄까지 했는 거는 심히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거. 아마 이 부분도 새롭게 나오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 논란이 굉장히 큰 논란이 뉴스타파 기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뉴스타파 보도 나오고 MBC도 같이 할 거예요.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 진술 빼버리고 나머지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증거등이 있는 걸로. 그러면 신빙성 떨어지면 무죄가 되는 건데 아마 이 부분도 아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버릇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못 버리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사실은 그런 걸 수사 기법이라고 선배들 후배들한테 다 전수해주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고관대작들 사건 고소장이나 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가면 그날부터 수사 방향이랑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건 일도 아니고. 아니 사법제도를 만든 이유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다운식 이게 뭔 수사 기법이야. 지금은 뭐 이제 못하겠지만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홍만표 같은 사람 돈 엄청 벌었잖아. 아유, 특수수사 가해자 피해자가 해가지고. 바꾼 게 그분이 수십 건도 예, 넘. 엄청나게 바꾼 넘을지도 모르죠.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별로 하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쉽게 말하면 무서웠어. 내가 안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특수검사야. 특수부장이나 특수검사장 나왔어. 그럼 전화해. 어이구 잘 있나 김 검사. 그래. 잘 있지? 잘 있지? 하고 끊어요. 잘 있지? 그리고 뭐 말기 못 알아보고 이런 얘기. 이동형이야? 알겠지? 하면 이동형 사건이야. 그런 식으로. 그럼 봐주는 거지 뭐. 그러면 말한 것처럼 수사 방향이 바뀌어버려. 왜냐하면 특수수사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럼. 내가 이동형 치러 더 갔다가 하다 보니 김윤호가 더 치기 좋아. 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나를 치러 왔어. 근데 내가 아까처럼 변호사님 돈은 달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처럼 하면 쑥 내가 이렇게. 홍만표잖아. 오케이 이동형, 네 살려줄게. 네.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지. 잘 돌아간다. 나라 그래 꼬라지. 했었어요. 지금이 그렇다는 건 저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저도 절대 아니에요. 너희들은 안 하고 있지 지금.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후배분이 아는 후배 검사님이 그런 질문해요. 그 공주대 교수님한테 허드렛 일 했으면 허드렛 일이라고 적어야지 왜 인턴을 했다고 얘기를 했냐.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례를 볼 때 신랑 신부가 착해가지고 착한 신랑 신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거기서 허드렛 일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그 억지를 부린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변호사님의 후배분이.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인턴 하는 거는요, 인턴에 와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그분들이 볼 때 허드렛 일일 수 있지만, 그것도 인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음 준 어민도 이름 넣었다잖아. 그렇지. 그 이름 올려줬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재판 끝나고 대학원생들한테 전화하고 물어봤어요. 너 그 공동저자에 누구까지 넣냐 그랬더니 나는 멘탈 케어 해준 사람까지 넣는다고. 와, 그런데 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기업 인턴 가서도 다 복사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그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인턴 가서. 우체국만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그런 경우도 경우도 그쵸. 많은데. 많죠. 그걸 인턴 알았어. 아니라고 할 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지금 정경심 구속 부당하다고 탄원서가 접수됐어요. 꽤 많아. 6만 명 정도? 그렇죠. 네, 6만 명 서명해서 넣은 것 같은데 탄원서 접수한 날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 얘네들 이거 뭐 아집입니까? 뭡니까? 8일이거든요. 올 8일. 올 8일인데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이제 그 시간이 만료가 되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새롭게 된 건 없어. 예전에 그냥 있던 거 빼가지고 새로 또 추가 영장 청구한 것 같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볼 것 같아요. 구속이 필요한지 중에 있던 거 빼놨다가 그냥 살짝 다시 넣었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특히 사법농단 사람들 다 나왔어요. 임종원이나 뭐 양승태나. 그래서 6개월 정도 됐는데
재판 끈 거는 검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기각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 목록 열람 등사 안 해주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걸리는 게 그 검찰이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이랑 병합돼 있는 그 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그 사건까지 여기다가 넣어버린 느낌이라서 이게 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네. 추가 기소나 이런 게 많이 돼가지고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영장이 있는데 심리가 안 끝나면 다른 범죄로 영장 또 끊죠. 그렇죠. 그런 건 많이 하는 거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원래 2달 연장은 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필요하면. 근데 일단은 그 구속 그러니까 검찰 쪽 증인 신문이 다 끝나야 네. 인증이라고 우리 증인을 물증 대신에 인증이라는 표현도 써요. 네. 증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물증에 대한 증거 조서는 다 끝났지만 인증에 대한 그 증인 증거 신문. 조서는 증인 신문이 다 끝나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 증인의 증인 신문까지 끝나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해서 보석을 하든지 그렇죠. 구속 영장을 더 뭐 추가 발부를 안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탄원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인했는데 그 판사님들 판결할 때 이런 거 영향을 좀 받습니까? 이제 잘 안 봤는데 이제 사실은 뭐 네. 탄원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약간 분위기 형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도 이런 걸 안 내고 그랬을 때는 그냥 딱 그때 기간까지 요거 언제까지 하고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잘 안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풀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속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럼 뭐 야 검찰 쪽 증인 한 4명 남았는데 그거 4명 다 하면 이제 풀어주자 뭐 좀 이런 식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죠. 언제쯤 풀어줘야겠다. 뭐 그런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보석 청구도 그렇고 이 탄원서도 그렇고 약간 조금 타이밍이 빨라요. 네, 검찰 쪽 증인 신문이 한참 진행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번 그 보석 기각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는 그냥 그 증인이 남아서 그런 거니까 뭐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남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증인들이 많이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증인까지 끝나면 이제 네. 뭔가 야 이제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약간은 심증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 좀 제가 듣기로는 거의 신문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검찰 측 신문은 끝난 그쵸. 걸로 봤을 때는 만약 푼다면 혐의 사실 인정이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영장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보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영장 발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탄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건도 탄원서 너무 어때요? 꼭 처벌해달라 탄원서 재판할 때. 중요하죠 사실. 중요해? 네. 그러면 우리 한 10만 장 받을 수 있어. 20만 장 받겠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검찰에 안 나고 경찰에 내서 경찰에서 수사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검찰 분위기상으로는 형식적으로 한 명씩 부른 다음에 양쪽 말이 다른데 고소인 쪽에서 저쪽 말을 뒤집고 이쪽 말이 맞다는 증거를 못 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불기소 이렇게 딱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직수를 하면. 왜냐면 검찰 검찰 우리 거 다 직접수사라는. 보고 있거든. 네. 아주 꼴보기 싫을 거야 내가. 네.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그 알 수 없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에 몇 번 나와가지고 대충 이름만 아는 단체들 이런 거는 기소를 안 하는 게 법으로 그 규정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네네. 그런 단체에서 그 도장 찍은 사람 명의자로 네, 그 사람 개인을 이제 무고로 잡든가 그렇게 해야죠. 네. 지금 그래서 개인을 잡아요. 강용석도 보니까 지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더라고. 그렇죠. 변호사들을 무고로 했더라고. 네. 그래서 두 사람 성추행 고소 종용 혐의로 보니까 지금 불구속 기소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검찰 넘겼더라고요. 경찰에서. 네, 혐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건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왜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야 너 이렇게 해갖고 너 그 폭행 당했다고 얘기해 이런 거잖아.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기소가 되는데 뭐 구속은 아닌 것 같고요. 구속했으면 벌써 영장이 들어왔을 건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워낙 잘 빠져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뭔가가 있을 가가지고 뭔가 이 뭐랄까 뭔가를 전문 용어 나올 뻔했네 방금. 속닥속닥을 쇼부 얘기를 속닥속닥을 뭐 심지어는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서 뭐 네. 이렇게 주소 듣고 찌라시로 본 내용은 강용석 씨 장인어른이 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윤모 변호사인가 그 바닥에서 굉장히 힘 있는 맞아요, 사람. 맞아요. 국회의원 하던.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예.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바람난 사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그분이 그렇죠. 살레미에서 아닙니까? 고등법원 그쪽 되면 아마 그 장인어른이 쓰신 민사소송법책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주워 들었어요. 네네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누가 아직 가로세로 연구소 어제 올라온 걸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 그 보라고 해서 조대진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처럼 야 우리 방송 그럼 다 알아오는 건데 뭘 씨 지들만 아는 정보처럼 가짜라 가지고 뭐 지들만 아는 정보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대진이 뭐 양정철이랑 친한데 뭐 외대 동문이고 외대 동문에서 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와 내가 얘기해줄게. 궁금한가 봐. 궁금하면 나도 찾아와 얘기해줄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봉주한테 가가지고 양정철 버리고 정봉주한테 가서 무슨 이게 뭐 뭔가 있는 것처럼 큰 게 거기 있으면 터진다 그러고 뭐 정봉주가 말한 3명이 누군지 아냐 그러고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답답해 나한테 한 1억 들고 오면 내가 이제 다 알려줄게 안 되겠다 갖고 온다야 그러면. 그걸 갖고 있을 때겠다 나 큰일 난다 후원금 모집해서 온다. 그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아유 보면서 알려주고 싶었어 얼마나 아니 근데 보니까 이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코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보니까 유튜브 중에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 그 슈퍼챗 2등 했더라고 한 달 동안. 그렇다. 1등은 어디요? 모르겠어 1등 하더라고. 막 트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 2개 들어왔다야. 아니 많이 들어왔어 우리도 자식아. 2개 들어왔다. 2개 아니야? 야 우리도 탑 20위 안에 들어가. 2개 들어왔네. 딸랑 2개 들어왔어. 딸랑 2개. 근데 이게 옛날 판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박선주와 발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옛날에 이런 발언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거 때. 그 얘기. 네,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코코메디 읽으면 되죠? 예. 네 번째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 많은 분들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해보고 코코메디의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성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간의 판매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미르미디어 가족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훌륭한 거네요. 예, 우리 김 기자가 읽으면서 싹 웃었는데 뭐 발기부전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당신 나이는 웃음이 나오지. 우리 교수님 나이는 웃음이 안 나와.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웃고 있어 지금 우리 슬픈데 교수님은. 안 되죠. 소리 없이 웃으시면은 왜 이러는 거야? 소리 없이 웃으면 안 되죠. 저희 코코메디 있으면 코코메디. 우리 하나씩 먹을까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상담 받아 보세요. 설치해야 돼요. 먹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랑 다른 거구나. 네. 자, 마이보험 체크. 네. 자, 5번째 광고입니다. 30여 개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기존 보험들을 분석해서 잘 가입된 거는 챙겨놓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는 보험료 줄이고 보장을 더 높이는 보험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보험사의 이익보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특정한 한 보험회사에 속한 게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당신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번호 1800-7917 1800-7917입니다.
자, 예. 오늘 슈퍼챗 많이 들어오네. 네, 많이 들어온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불안 한번 쳐야 되겠다. 예. 오스트레일리아. 어?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들어왔어. 달러? 14.9 많이 달러. 들었대. 어. 오스트레일리아. 얼마야 그게? 우리 몰라. 거기도 하면? 재난 기본소득 안 줬을 텐데 거기는. US 달러 비슷해. 진짜 예금으로 준 거 아니야 이거? 15달러. 자 마지막 광고 갑시다. 예. 예, 고 여섯 번째 광고는 10차 완판된 면역력과 활력, 극찬받는 가정의 달 선물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 비타민까지 한 번에 충전해주는 건강 기능식품인데요. 캔디류 기타 가공품 등의 단순 식품이 아닌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게다가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 부담 없는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로 2+1 구매 시 쇼핑백과 선물 상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고마운 분께 극찬받는 활력을 선물해 보세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세요. 예, 그거는 먹는 겁니다. 예, 드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건 드시고 네. 지금 그 지성호, 태영호, 예, 탈북 출신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거든. 그래 검찰이 이제 배당해서 수사한다는데 나는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비난하면 된다고 봐요. 이런 것까지 다 고발하고 또 사법 수사들 하고 이거는 좀 낭비라고 봐. 왜 이러냐고. 좀 이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명예훼손했노? 김정은 김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뭐 박순자랑 우리 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뭐 하는지 정치적으로 아휴 나 참 답답해요. 아, 요거 한 번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 말 나온 김에 박수재 말 나온 김에요. 네. 공소의 1 후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그 사실적시냐 아니면 의견 표현이냐 이게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게 사실적시로 판단받아서 사실적시- 유죄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이거는 근데 특정이 되지 않나요? 드문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이혼을 했는데 입이 부끄럽다,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내 없다, 요 정도잖아요. 네네. 요 정도도 사실적시. 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뭐 했는지 이해가 그렇지. 되죠? 추상적이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추상적이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좀 애매했던 게 정봉주 의원이 아. 옛날 김경준이 미국에서 막 잡혀왔을 때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선임돼 있었던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바로 사임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MB가 기소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명예훼손이죠. 기자한테. 예. 아. 요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 이명박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이렇게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네. 좀 그 정권에서 좀 그런 걸 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 애매해. 김 변호사도 잘 알고 다 알겠지만 사실 적시하고 가치 판단을 의견 표현. 쉽지 않아요. 네. 의견 표명, 의견 표명. 네. 예. 근데 아까 그 조강지처 발언은 어때요? 조강지처.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헷갈리기 좀 아사무사한데 우리가 좀 법리 검토를 좀 해보고 이따 끝나고 남아요. 뭐 상담비 드려야 됩니까? 아니. 얘기해 봅시다. 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8일날 또 중요한 재판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여러 재판 중에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무마 첫 재판이 열리고요. 중요한 증인이 나와요. 이인걸이가 나와요. 이인걸이 특감 반장인데 이인걸이 핵심 키 포인트 같아요. 나머지는 다 특히 박형철이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는 인정을 했다가 자기가 막 보고서 쓰면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조국 전 수석이 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술 좀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이인걸만 지금 검찰에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 이인걸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감찰 무마 사건이 아마 향배가 정해지지 않을까. 만약 이인걸이 무너지면 더 할 게 없어요. 그 박형철 부분이 제일 코미디라면 코미디인데 그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감찰이 한참 진행 중이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걸 중단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고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의기만 표명, 지시만 내린 내리면 거면 안 되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되거든요. 끝났냐 진행 중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인데 내가 그래서 수사 의뢰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꼭 넣으라고 이인건한테 시켜갖고 그 보고서를 갖고 조국한테 갔는데 조국과 그 누구죠? 백원우 비서관. 네, 백원우 비서관이 네. 그 중단하라고 하지 해가지고 마라. 중단한 거다. 얼마 부당하게 중단을 시켰는지 모른다 이렇게 검찰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기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1회 공판 준비 기일에 가가지고 저기 본인이 공수사실 인정하냐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끝났었고 그렇죠.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안 할지는 민정수석의 그 권한이죠. 특감반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어서 무죄가 돼버렸어요. 박형철 네, 얘기대로 민정수석이- 하면. 그렇지. 민정수석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정당하게 그래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 그 재량권 범위 내다. 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남은 거는 라고 박형철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간 거거든요. 박형철, 이인걸은 검찰 출신이고요. 특수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인걸은 공안이죠. 공안도 많이 하고 네. 중요 수사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이인걸.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검찰 편을 들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하냐에 따라서 감찰 무마 사건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인걸은 저기 검찰 편 들로 나온 김에 그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뭐 반대 신문에 잘 안 넘어가고 머리 좋으니까. 예, 검찰 쪽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야는 참 세상 정부적 판단을 가지고 사업 처리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진짜 처음 봤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이문정 부장검사가 그렇지.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은행 행장 따님이 검사였는데 고소장을 어디서 분실했나 봐요.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부산에서. 예, 그래서 그 고소장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넣었죠.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 문서 위조가 문제가 크게 됐는데 분실도 문제가 되고요. 네. 예, 그랬는데 그게 누구 행장 그쪽이다 보니까 또 높은 분들끼리는 통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나가면은 그쪽 사건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냥 사표 받고 끝난 사건이죠. 그렇게 치면 검찰에서도 공문서 직권남용이에요. 보관 중인 그 분실했고 문서 위조인데 그냥 사표 받고 끝냈잖아요. 안 돼. 그럼 이거부터 잡았어야죠. 그 근데 직권남용- 정작 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청구를 안 해줬었거든요. 이거 직권남용으로 때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사건 배당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다 아니에요? 걸리지. 코에 걸면 코가 다 걸려요, 걸리지. 다 걸려요. 다 걸리죠. 지들은 그냥 넘어가고 씨. 감찰 아무것도 개시 못해. 보고했는데 그거 중단시켰잖아요. 그쵸. 부당하게. 아무것도 못해. 우리 방송 고정 패널인 음. 최진봉 교수를 내가 고정 패널인데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지 뭐 이것도. 직권남용이잖아. 고소해야지. 직권남용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단은 판례대로 되면 뭐 그 판례가 이거를 예상한 건 아니에요. 지들 이제 판사들 봐주려고 하는 저는 판례로 보는데 직권남용자 대부분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그렇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가 들어가서 아주 높아요. 네. 무의미한 알겠습니다. 행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그 프랑스, 남아공, 캐나다에서도 또 슈퍼챗을 괜찮네. 쏴줬어. 전 세계 내가 뭐라 캐가 쓰는 거잖아. 오 좋아. 여기 CAS 캐나다 달러. 이야 또 뭐라 할까? 좀 더 주소. 그리고 이야. 그 MK진님께서 봉도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가님 알 것 같아요 이랬는데 불쌍한 사람이지. 이거 봉도사. 공주형. 뭐 불쌍하죠. 궁금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불러요. 생각해보고. 좀 더 주소. 미국은 없나? 영국은 없나? 근데 뭐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뭐 조용히 살고 싶긴 할 것 같은데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인간들이 제대로 분석도 못 하거든. 근데 그 마지막 그 말 때 뭐 정봉재 마지막 그 센 워딩 때문에 뭐 세석 아닙니다. 아유,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절대 아니에요. 네. 못하면 하지 마 분석을. 뭐 정치 평론가지 타이틀만 달면 정치 평론가냐? 앉아가지고 쓸 때 복덕방 할배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지.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그 인간들 돈 받고 분석하는 건 답답해. 왜요?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막말 대잔치 하던데? 막말 대잔치지. 어. 그냥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공정, 편파. 어디요?
어디냐고요? 종편. 어느 방송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박지원 변호사 대신 얘기해 주시고 패널 구성 자체부터가 편파예요. 그렇죠. 네? 아. 3대1 항상. 많이 들어온다. 4대1 뭐 이래요. 네. 네. 뭐 정말 참 황당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슈를 그러니까 뭐야 아이템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아이템 자체가. 아 그리고 아까 그 검사들 유도 신문 네. 진행자들이 유도 질문을 맞아요. 해. 그렇게도 하죠. 어.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돼. 예. 있어요. 그 김남국 변호사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문제 없어요. 없잖아. 아, 그렇게 정신- 짜지 뭐 그렇게 질문하면 또 받아치는 나 정도 좀 받아칠 텐데 다른 인간들은 못 받아쳐. 어.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여기나 이제 저기 TBS 가야 좀 정신 건강이 괜찮아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받죠. 스트레스 예, 받아요. 예. 그러나 뭐 돈 나오잖아요. 돈 벌잖아. 돈지범 교수님. 지훈이 야, 거기서 먹어 여기서 인용을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박주 변호사 이제 또 가야죠. 가야죠. 라이브? 네. 아 도룸? 예, 뭐야? 도룸. 항상 헷갈려. 들어옵니다. 라이브 어느 거 어느 뭐 항상 건지. 헷갈려. 도룸인지 라이브인지. 아우 항상 헷갈려. 뭐 도rum하고 라이브 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더룸만 갑니다. 오늘. 아 그래요. 개편 안 한답니까? 더룸? 어. 왜? 뭐 아직 개편 안 합니다. 예. 써줘요 최진봉 교수. 나와요. 아, 나 나와? 아니 지금 거의 2달째 못 나온 것 같아. 아. 김 변호사 계속 나를 계속 잘라요. 이게 나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야겠네. 더rum을.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저희가 기사 쓰면 항상 댓글에 박준 변호사가 이거 박병극장 할 거라고 항상 댓글 달립니다. 그대로 써먹잖아요. 그렇다. 다 아 내가 한마디 더 해줄게. 하세요. 그 더룸의 작가가 뭐라고 나한테 연락이 온 줄 알아? 오창석이 때문에 나를 자른다고. 그 이제 후배들 좀 키워야지 이제. 아 그나저나 진짜 더 주석하니 계속 더 준다. 아 그래? 계속 더 주석. 아, 얘는 관심이 이거밖에 없구나. 아니 우리 뭐 이거 방송하면 뭐하나 더 주소. 어디 미국은 없나? 미국 사람 어디 없어? 아이, 뭐. 씨. 캐나다에서 엄청 주는데 이 양반. 돈만 부자신가 맞네. 에나도 왔다. 에나. 유로, 영국. 다 오네. 다 계속하자. 덴마크. 덴마크. 아프리카 없어 아프리카? 이거를 해 그냥 뭘 해? 그래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오 이거 계속 들었는데. 알았어. 지난달에 어쨌든 김용민 PD가 한 10위 한 것 같던데 그래도. 스포츠에서. 아 3등이 노무현 재단인가? 하여튼 뭐. 예.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가로세라고는. 아 거기가 제일 많이 받군요. 그래요? 저는 근데 한번 저렇게 지금 쟤들이 저렇게 하는 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처음에 20몇 개 지역구만 하겠다 재검표 해갖고 근데 지금 뭐 60개 늘려져. 결국은 숫자를. 돈 달라 이거잖아요. 후원해달라. 근데 저렇게 해서 나중에 재검표하면 또 다 문제 없는 걸로 밝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파 코인 주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줄 것인가 아니면 배신감 느낄 것인가.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위의 배를 갈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불쌍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예.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엔 어떤 멤버 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는 방송은 늘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 멤버가 없어요. 고정은 나 혼자만 고정입니다. 늘 바뀝니다. 사실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해 이거. 아유 이거 뭐 필요 있어 인간들이 이거 진짜. 내가 YTN 진행하면서 모른 척하기 얼마나 답답하지 말이야. 아, 너 여기 그거 못하지 더 들으면서. 그냥 아는 척 해버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